혹시 요즘 잠잘 때 나는 어느 쪽으로 눕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만나왔고,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돕는 친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 베개 높이만 신경 쓰지 어느 쪽으로 누워 자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자세 하나가 치매를 부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 파트너 실버벨입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나는 잠만 잘 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수면 자세가 만든 뇌의 작은 변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수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는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깨어있을 때는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잠자는 동안 특정 수면 자세에서만 뇌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글림프게지엘 YMPHATIC 시스템라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 림프관이 있는 것처럼 뇌에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활발히 작동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자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이 자세가 뇌 속 노폐물 배출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뇌의 특정 부위 혈류가 줄고 글림프계 순환이 느려지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깊숙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뇌 MRI를 수없이 봤지만 자세 하나가 이렇게까지 차이를 만든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몇몇 환자들에게 수면 자세 교정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유지한 분들 중 일부는 3개월 만에 머릿속 안개가 따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평소보다 약 60% 넓어집니다. 그 틈으로 뇌척 수액이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죠. 이 과정을 글림프 배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에서는 중력 방향이 뇌척 수액의 흐름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간뇌와 해마 주변의 배출 경로가 눌리면서 청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수년이 지나면 뇌 속 쓰레기가 누적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의 위치와 혈류 방향이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정맥순환과 글림프계 배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왼쪽 수면 자세가 뇌 건강에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잘못된 자세로 자면 뇌 속 독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날의 멍함, 집중력 저하, 단어가 잘 안 떠오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자야 할까?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 속 쓰레기의 주범,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확히 어떻게 쌓이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축적되는지 그 과학적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가 뇌의 배수관을 막고 어떤 자세가 그 길을 열어주는지도 함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어제는 냉장고에 물컵을 넣어두고
하루 종일 몰랐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이 요즘 잠을 잘 못 자요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단백질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쌓이느냐입니다. 이게 뇌 안에서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전선이 끊기듯 뇌의 회로가 하나씩 불이 꺼지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 하루만 잠을 설쳐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날에는 평소보다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가 30에서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 하루 피곤해서 잠 좀 설쳤다는 게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루가 뇌세포의 청소가 멈춘 하루인 겁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는 낮 동안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만 뇌는 오직 잠잘 때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뇌는 밤마다 청소 시간을 예약해 두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럼 왜 자세가 문제일까요? 뇌 속의 노폐물은 혈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를 통해 세포 사이를 흐르며 배출됩니다. 이 흐름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 청소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에서 나온 혈류가 중력 방향으로 쏠려 정맥 귀환과 뇌척수액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꼬입니다.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는 배출되지 못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근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장의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혈류의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글림프계가 원활히 작동합니다. 즉, 왼쪽으로 잘 때 뇌는 스스로 쓰레기를 가장 잘 청소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이후 제 자신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오른쪽으로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2주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에 머리가 개운했습니다. 이게 바로 뇌 청소 효과구나. 몸으로 느껴지더군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신경과 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MRI로 수면 중에 뇌척수의 흐름을 관찰했더니 왼쪽으로 누운 자세에서 노폐물 배출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위험군의 경우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속도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평생 오른쪽으로만 잔 나는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는 적응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잠드는 순간 10분만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그 짧은 10분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베타 아밀로이드만이 뇌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뇌세포가 이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큰 손상을 유발하죠. 결국 뇌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찌꺼기가 아니라 뇌 속의 불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마치 막힌 하수도처럼 점점 배출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게 바로 머리가 맑지 않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길이 낯설다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노화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자세와 청소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뇌의 배수관, 즉 글림프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단순히 왼쪽으로 누워야 한다 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간, 그리고 전신 순환에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걸 씻어내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 속의 청소부, 글림프계 시스템입니다. 이 글림프계는 2012년 미국 로체스터대 메이겐 네더가드 박사 연구팀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뇌에는 림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영어의 글림파틱은 글리아 신경교세포와 림페틱 림프계의 합성어입니다. 즉, 신경세포와 함께 작동하는 뇌의 림프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낮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대화할 때마다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 부산물로 여러 가지 대사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노폐물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잠이 깊어질 때 글림프계가 활발히 움직이며 뇌척수액을 통해 찌꺼기를 쓸어냅니다. 이걸 저는 뇌의 야간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약 60% 넓어지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물살처럼 흘러들어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잠이 깊을수록, 그리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지 않을수록 뇌는 맑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 청소 시스템이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 자세, 그리고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세는 뇌척수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글림프계의 배출 통로가 일부 눌리게 되지만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중력 방향과 배출 방향이 일치해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뇌척수액이 마치 시냇물처럼 뇌를 씻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자면 그 시냇물이 거꾸로 흐르면서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글림프계의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는 밤새도록 활발히 작동하지만 60대 이후엔 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에 수면이 짧아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 청소부가 점점 이를 게을리하는 셈이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글림프계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일정한 자세, 그리고 숙면 환경을 유지하면 뇌는 다시 그 청소 습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자는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재활 훈련입니다. 저는 실제로 글림프계 기능을 회복시킨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아침마다 머리가 뿌옇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자주 물건을 두고 잊어버렸죠.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베개도 어깨 높이에 맞게 낮춰보시고요. 한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훨씬 맑아요. 꿈도 덜 꾸고요.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의 배수관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글림프계의 활동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심박수와 호흡입니다. 뇌척수액의 흐름은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뇌척수액이 머리에서 척수로 흘러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뇌의 청소가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얕은 수면보다 호흡이 안정된 깊은 수면이 필수입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받은 정보와 감정의 찌꺼기들이 글림프계를 통해 정리되지 않으면 그건 다음날의 피로, 우울감,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각과 감정을 깨끗이 비워두자.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뇌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글림프계는 단 한 가지를 싫어합니다. 바로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자고 하루는 10시에 자면 이 시스템은 언제 청소해야 할지 타이밍을 잃습니다. 마치 청소부가 출근 시간을 몰라 허둥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게 뇌 청소 시스템의 시계를 맞추는 첫걸음입니다. 정리하자면 글림프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묵묵히 뇌를 청소하는 숨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는 우리가 잘 때만 일합니다. 그것도 왼쪽으로 누워 깊이 잠들 때만 일을 시작하죠.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잠자는 자세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면 습관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옆으로 자면 불편해서 그냥 똑바로 자요. 사실 이게 가장 흔한 대답입니다. 어깨나 허리가 아픈 분들일수록 또는 수면 중 코골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일수록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바로 자는 자세는 노후 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면 자세가 바른 것 아닌가?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신경의학 연구팀이 MRI로 수면 중 뇌의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을 추적한 결과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글림프계 배출이 가장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척수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척수 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혀의 위치가 뒤로 밀리며 기도가 좁아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집니다. 즉, 뇌는 산소도 덜 받고 노폐물도 배출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중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같은 기억 집중력 담당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꿈을 많이 꾼 날엔 유난히 피로감이 남습니다. 그건 단순한 숙면 부족이 아니라 뇌가 제때 청소를 못한 신호입니다. 저는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똑바로 자는 습관이셨고 코골이도 심했습니다. MRI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 중추인 해마 주변에 미세혈류가 약해져 있었고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도 높았습니다. 그분은 늘 자고 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몸이 아니라 뇌가 피곤했던 거죠. 그럼 똑바로 자는 게 이렇게까지 나쁘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야기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반응성이 둔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누워있으면 뇌척수액이 중력 방향으로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고 머리 쪽에 정체됩니다. 결국 뇌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한 채 부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혀와 연구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고 수면 중 호흡이 잠깐씩 멈추게 되죠. 그 몇 초의 무호흡이 밤새 반복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수십 번이나 끊깁니다. 그 결과로 아침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똑바로 눕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절대 똑바로 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한밤중 내내 바로 누워있는 게 문제인 거죠. 잠들 때나 깰 때 또는 새벽에 중간중간 한쪽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뇌 청소 시스템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 30%만 바꿔도 뇌는 반응합니다. 똑바로 자는 자세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목과 척추 정렬에도 있습니다. 베개가 높거나 낮을 경우 목의 각도가 비틀리면서 혈류가 막히고 그게 곧바로 뇌로 가는 산소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중 뇌혈류는 깨어있을 때보다 10에서 20% 정도 줄어드는데 자세가 잘못되면
그 감소폭이 2배까지 커집니다. 그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쌓이면 뇌 기능은 점점 둔해지고 기억력 저하는 가속화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뇌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몸의 편안함과 뇌의 안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뇌가 진짜 편안해하는 자세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 날, 그리고 무겁고 멍한 날이 있죠? 그 차이는 수면 시간보다 자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살짝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맑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어릴 때부터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이 와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익숙하고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를 자연스러운 수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익숙함이 뇌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왜 오른쪽 자세가 문제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중력 방향으로 끌리며 심장 위쪽의 대정맥과 하대정맥, 즉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살짝 눌립니다. 결국 혈액의 순환이 불안정해지고 그 여파가 곧바로 뇌혈류 감소로 이어집니다.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혈류에 민감하죠. 오른쪽으로 누워있을 때 혈류가 약간만 줄어도 뇌세포는 금세 피로를 느끼고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밤새 꿈을 꾸거나 뒤척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글림프계 배출 통로의 비대칭 구조입니다.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경로는 완전히 대칭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청소수인 뇌척수액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가 배출되지 못하고 특히 오른쪽 해마 부근에 침착되기 쉽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실제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4세 남성이었습니다. 늘 오른쪽으로 눕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며 수십 년을 그 자세로만 주무셨죠. 그분은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뇌 MRI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른쪽 해마 부위에서 더 높게 나왔죠. 그분이 매일 오른쪽으로 자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가 뇌의 청소 효율을 바꾸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의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은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간, 위, 십이지장 같은 주요 소화기관이 오른쪽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고 간의 혈류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는 분들은 아침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해독의 장기입니다. 밤새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대사 찌꺼기를 정리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 간의 혈류가 줄고 결국 몸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건 뇌의 청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간과 뇌의 해독 시스템이 동시에 느려지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오른쪽으로 잘 때는 호흡 패턴도 불안정해집니다. 심장이 아래로 눌리면서 폐의 오른쪽 하엽이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죠. 숨이 얕아지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집니다. 밤새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자주 깨어납니다. 즉, 깊은 잠이 끊어지고 숙면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글림프계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뇌청소 시간은 줄어들고 노폐물은 남습니다. 이것이 오른쪽 자세가
노후 건강에 나쁜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속으로는 뇌와 장기가 동시에 부담을 받는 자세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베개를 약간 낮추고 왼쪽 어깨 밑에 작은 쿠션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둘째,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10분만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몸이 새로운 균형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오른쪽으로 자야 편한 분들은 최소한 밤중에 한두 번은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청소 시스템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뇌가 원활히 청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입니다. 왼쪽 자세는 혈류, 림프, 글림프, 간 해독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자세는 이 모든 시스템이 거꾸로 작동하는 자세입니다. 한쪽은 순환의 길을 열고 다른 한쪽은 그 길을 막는 셈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사람은 노년의 뇌가 맑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왼쪽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과 해독 시스템을 동시에 돕는 기적의 황금 자세입니다. 먼저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며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때 대정맥으로부터 혈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심장은 훨씬 수월하게 펌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신의 혈류가 안정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영국 심혈관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왼쪽으로 수면을 취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잔 그룹보다 심박 변동성과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심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간과 소화기, 위장의 해독이 활발해집니다. 간과 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방향에 따라 위산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간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밤새 몸속의 독소가 효과적으로 정리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입맛이 돌고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왼쪽으로 자면 간이 밤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표현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높아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그 맑은 피가 다시 뇌를 깨끗이 씻어주죠. 결국 왼쪽으로 자는 건 뇌와 간이 협력하는 자세인 셈입니다. 셋째, 뇌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척 수액은 중력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뇌의 좌측 배출 통로가 확장되고 베타 아밀로이드와 노폐물이 뇌 바깥쪽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때 뇌의 압력이 안정되고 미세혈류가 고르게 분포되죠.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에서는 왼쪽 수면 자세를 유지한 그룹이 뇌척 수액 교환율이 평균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의 차이가 아니라 뇌의 회복력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넷째, 림프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배수관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흉관 소래식 덕트가 열리며 림프액이 전신에서 쉽게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은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다리 부종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숙면을 돕습니다. 왼쪽으로 자면 심장, 위, 간의 압박이 줄고 호흡이 안정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늘 이 자세를 취하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뇌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제는 내가 뇌를 쉬게 해줄 차례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정말로 뇌가 조용해집니다. 이건 명상이나 약이 아니라 자세 하나로 얻는 치유 효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특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세를 조금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무리하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평소처럼 오른쪽으로 눕기 전에 왼쪽으로 10분만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이게 더 편하다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맑음이 달라질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뇌가 깨끗해졌다는 느낌이구나. 그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잠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하는 밤의 작업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청소를 더 잘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습관의 조화입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3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긴장을 풀고 잠을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 중 뒤척임을 줄여줍니다. 저는 자기 1시간 전에 작은 바나나 1개를 추천드립니다. 과하지 않게, 소화에 부담되지 않게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잠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밤중에 깨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호두 한 줌은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자연스러운 보조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온기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체온이 약간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제 잘 준비가 됐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은 그저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심신의 약속이 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수면 예고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밝은 조명을 줄이고 이 음식을 천천히 즐겨보세요. 그 시간 자체가 뇌에 이제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야라는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뇌 청소 3단계 실천법. 첫째, 자세 훈련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베개를 낮추고 왼쪽 어깨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둘째, 수면 환경 단계입니다.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체온이 1도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방 온도를 살짝 낮추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꾸세요. 수면 중 뇌는 시각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어두운 공간일수록 깊은 수면 단계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침대 옆 휴대폰 불빛, TV 잔광 모두 뇌에 적입니다. 셋째, 호흡 조절 단계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리듬이 뇌척수에게 흐름을 돕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이런 루틴을 실천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 참고 6초 내쉬기. 단 5분만 해도 뇌파가 안정되고 글림프계가 활성화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서서히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여성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뿌옇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고 운동도 하셨지만 유독 잠이 문제였습니다. 그분께 왼쪽 자세 숙면 루틴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이 깨끗해졌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도 또렷이 기억나요. 그분의 MRI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뇌 미세혈류가 이전보다 개선된 겁니다. 수면 자세와 호흡,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뇌 기능 회복을 이끌어낸 것이죠. 노후 건강을 위한 마지막 점검.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머리가 맑았나요? 혹시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잠드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왼쪽으로 눕는 습관 들이기. 잠들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하기.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한 개로 하루 마무리하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질 겁니다. 뇌는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습관들도 병원 진료와 투약을 우선으로 하며 각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단순히 정보로만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왼쪽으로 눕는 그 7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를 돌본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뇌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묵은 피로와 걱정, 그리고 불안을 깨끗이 씻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왼쪽으로 자는 습관, 그것이 평생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비밀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